비키라 늙은이. 이제 이 시장은 우리 거다. 시장이라고 다 같은 시장인 줄 아나. 여긴 손대면 다친다. 늙은이가 열받게 뭐라고 하는 거야. 칼 하나 들고 날 이기겠다고? 칼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한때 잘 나갔다고 지금도 통할 줄 알았나 본데 그 시절 끝났어. 이게 마지막이다. 발 빼라. 니들 방식이 뭔진 모르겠지만 난 여기서 단 한 발짝도 안 물러선다. 그날 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고등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아침, 단 한 번의 눈빛과 손짓이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낡은 칼 하나가 다시 세상 위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오랜 전설이 잠에서 깨어났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나타난 신흥 조폭 조직과 그 조직에 맞서 생선을 팔던 한 노년의 여인이 다시 칼을 들게 된 사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의리와 다시 깨어난 전설의 힘. 지금부터 그날의 뜨거운 기록을 따라가 보시죠. 보는 내내 심장이 뜨거워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사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놓칠 수 없는 스토리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믿기 어려운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갈치 시장 남쪽 구석, 언제나 바다 내음이 흩날리는 그 골목에는 손님보다 갈매기가 더 많이 머무는 생선 가게가 하나 있었다. 손때 묻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고등어를 손질하던 순자 씨는 올해 68이었다. 이른 새벽이면 새벽 어시장에서 가장 먼저 생선을 받아오는 이가 순자 씨였고, 늦은 저녁까지도 가게 불을 끄지 않는 이도 순자 씨였다. 고요하지만 칼을 다룰 때면 손끝에 살아있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 감각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녹슬지 않은 채 정교하게 움직였다. 부산에서 순자 씨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생선을 잘 손질하는 장사꾼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눈빛 한 번이면 제자리를 찾는 술주정뱅이들, 시비 한 번에 등을 돌리는 건달들. 아무도 이유는 몰랐다. 단지 느낌이라는 게 있었다. 그 무언의 위압감 속엔 과거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 오직 몇 사람만이 그 과거를 알고 있었다. 덕배 씨가 그 중 하나였다. 올해 70을 넘긴 덕배 씨는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바다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그의 목소리는 낡은 라디오처럼 탁했지만 말보다는 눈빛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순자 씨와 함께 청춘을 보낸 유일한 인물, 과거 같은 피를 나누던 이가 바로 덕배 씨였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시장은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는 손님들,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 사이에서 그들은 단골 한 명, 생선 한 마리에 하루를 걸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상인들은 그 둘을 믿었다. 어깨가 굽고 허리가 휘어도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순자 씨와 덕배 씨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결이 달라졌다. 종종 걸음을 치던 상인들의 발소리에 철퍼덕거리며 생선을 손질하던 소리에 섞여 낯선 이들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멀끔한 셔츠에 반쯤 구겨진 양복 바지, 뻔뻔한 눈빛과 함께 걸어들어온 민호 씨와 그 일당이었다. 35,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였지만 시선은
싸늘했고 말투는 뻔뻔했다. 작은 일에도 주먹부터 나가는 그 무모함이 오히려 위협이 되었다. 민호 씨는 최근 자리를 잡은 신흥 조직의 일원이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부산에서 새로운 판을 짜려는 움직임은 자갈치 시장까지 침투했다. 상인들의 조합은 점점 유명무실해졌고 젊은 조직원들이 자릿세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치만 보며 몇 명을 건드렸지만 곧 욕심은 커졌고 가게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며 협박을 일삼았다. 덕배 씨는 참았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조합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달랐다. 생선 위에 떨어진 민호 씨의 발자국을 보고 손에 들려있던 작은 칼을 더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숨이 달라졌을 뿐이다. 덕배 씨는 그 숨결 하나만으로도 과거의 그림자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상인들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조용히 장사를 하고 싶었고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민호 씨 일당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어느 날은 아이가 먹을 생선까지 걷어찼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 생선이 날아가고 칼이 꺼내졌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흙먼지가 풀썩이는 소리와 함께 고등어 두 상자가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퍼덕이던 생선들이 땅 위에 널브러진 채 파닥이기도 전에 일대는 조용해졌다. 발로 상자를 걷어찬 이는 다름 아닌 민호 씨였다. 얼굴에 새긴 듯한 자만, 입꼬리에 매달린 비웃음. 생선 하나 때문에 소리내며 웃는 그 목소리는 시장의 공기를 다르게 만들었다. 순자 씨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차갑게 눕혀진 생선들, 그 위에 흩어진 천 조각, 물기 섞인 피. 그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숨소리도 멎은 듯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 과거 속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전에는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손끝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고요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민호 씨가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렸다. 주변 상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은어 섞인 협박을 흘려보내며 슬쩍 덕배 씨 쪽을 쳐다보았다. 고작해야 어르신들이 모여 장사하는 시장이라고 얕잡아 본 눈빛.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단지를 접던 손을 멈췄고 또 누군가는 회덮밥을 담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호 씨는 마침내 순자 씨 쪽으로 다가갔다. 고개를 갸우시며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생선 가게 앞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가게 앞에 놓인 간이의자도 무게 저울도 할 수 있는 만큼 걷어찼다. 상인 몇 명이 나서려다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불쑥 들어온 낯선 흐름은 모두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 씨의 손이 움직였다. 말없이 천천히 칼집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 칼을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잘 들고 무겁지도 않으며 손에 딱 맞는 크기. 오직 자신만이 다룰 수 있는 칼이었다. 금속이 햇빛에 반사되며 번뜩이자
상인들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졌다. 순자 씨는 칼을 쥔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민호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다시 입에 걸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젊음이 지금껏 어떤 결과도 마주하지 않았던 패기가 현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덕배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마른 손으로 앞치마를 털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조용한 시장에 한 번의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순자 씨의 손목은 꿈틀거리지 않았다. 칼은 허공에 머물렀지만 존재 자체로 압도했다. 반짝이는 칼끝 하나에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다. 민호 씨는 한 걸음 다가서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속은 심상치 않았다.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뒷목을 타고 흘렀다. 눈앞에 놓이는 뭔가 달랐다. 단순히 늙은 상인이 아니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위험의 냄새가 났다. 시장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청년 하나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발로 비벼 끄지도 못한 채 굳었다. 생선 대야에 담긴 물이 미세하게 출렁였고 싸늘한 기운이 퍼졌다. 덕배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건어물 더미를 천천히 헤집었다. 모두가 그 행동을 바라봤다. 조용한 중압감 속 작은 소리 하나가 모두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때 덕배 씨 손에 쥐어진 것은 오래된 야구 방망이였다. 손때가 가득 묻은 나무 방망이, 군데군데 갈라진 자국은 세월의 흔적 같았다. 하지만 그 방망이는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민호 씨 일당은 움찔했지만 이내 껄껄 웃었다. 웃음은 억지로 내뱉은 것처럼 어색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순자 씨를 얕봤다. 칼 하나, 방망이 하나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민호 씨가 손짓을 했다. 2명의 조직원이 앞으로 나섰다. 몸집이 크고 어깨가 벌어진 이들이었다. 둘은 주먹을 쥐고 어깨를 으쓱였다. 순자 씨를 에워싸려는 움직임이 거칠었다. 그러나 순자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칼을 쥔 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숨결이 깊어졌다. 그 숨결 속에 지나간 세월이 있었다. 잊혀진 이름, 칼잡이, 순자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다. 칼을 든 기억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존심이었다. 순자 씨는 무너진 생선 상자 위를 가볍게 밟고 섰다. 물기 묻은 바닥에 발자국이 남았다. 민호 씨의 조직원 하나가 먼저 달려들었다. 순자 씨는 단 한 번 손목을 튕겼다. 칼끝이 공기를 가르며 번쩍였다. 칼은 살을 베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소매를 찢었다. 옷자락이 허공에 날렸다. 청년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삼켰다. 아무도 소리치지 못했다. 긴장이 골목을 꿰뚫었다. 2번째 조직원이 이빨을 드러내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 순간 덕배 씨가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청년의 다리가 꺾였다. 넘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두려움은 분명했다. 몸짓이 얼어붙었다. 민호 씨는 이를 악물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늙은이 주제에 까불지 마라. 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눈빛이 깊어졌을 뿐이었다. 무거운 침묵, 가늘게 떨리는 긴장 속에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게 안쪽, 어항 속 물고기들조차 꼬리를 멈춘 듯 했다. 세상이 정지된 느낌이었다. 민호 씨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여잡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이 무형의 힘 앞에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젊음이 무모했다면 경험은 무서웠다. 순자 씨와 덕배 씨, 그 둘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쥐고 있었다. 민호 씨의 심장은 빨라졌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격차였다. 이해할 수 없는 힘, 체득할 수 없는 거리감.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었다. 자갈치 시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 멀리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긴장의 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호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요한 시장, 사람들의 눈길이 따갑게 꽂혔다. 순자 씨의 칼끝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민호 씨의 숨을 조였다. 순간 한 조직원이 뒤로 물러서며 눈짓을 주고받았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한 것이다. 젊은 피는 무모했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도 강했다. 덕배 씨는 방망이를 어깨에 걸쳤다. 한 손으로 건어물 더미를 툭툭 쳤다. 툭툭. 그 둔탁한 소리는 위협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지금 돌아서면 살 수 있다는 무언의 신호. 하지만 민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언가에 쫓기듯 자존심 하나에 목을 맨 듯 눈빛을 불태웠다. 이 시장을 제압하지 못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야, 다 덤벼. 민호 씨가 고함을 쳤다. 조직원들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움직임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꺾인 몸짓이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가볍게 칼을 빙글 돌렸다. 빛을 받아 번쩍이는 칼날이 대기 중을 가르며 한 번 원을 그렸다. 모든 눈이 그 칼끝에 쏠렸다. 민호 씨의 부하 중 하나가 달려들었다. 그러나 순자 씨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칼은 허공을 가르며 상대의 귓가를 스쳤다. 베지 않았다. 그저 스치는 것만으로 상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상대는 휘청이며 뒤로 넘어졌다. 바닥에 쿵 소리가 울렸다. 덕배 씨가 앞으로 걸어나갔다.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방망이를 한 번 내리쳤다. 땅이 울렸다. 이 시장은 니들이 어슬렁거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땅에 울린 충격이 대신했다. 상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숨결이 거칠게 일렁였다. 누구도 쉽게 이 광경을 잊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민호 씨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스쳤다. 본능은 외쳤다. 물러나라. 그러나 이성은 소리쳤다. 질 수 없다. 갈등 속에서 민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진 발바닥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순간 순자 씨가 천천히 한 발 내디뎠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 한 걸음에 민호 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알았다.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발톱도 드러내지 않고 칼끝 하나로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이 힘. 순자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존재 자체가 대답이었다.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귀를 때리는 듯한 고막을 찢는 소리. 그러나 시장 안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 씨 일당은 마치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덕배 씨가 느긋하게 방망이를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눈짓했다. 이제 끝이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순자 씨는 천천히 칼을 칼집에 넣었다. 똑 하고 닫히는 소리는 경쾌했다. 마치 끝맺음처럼. 민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누군가는 생선을 주었고 누군가는 쓰러진 천막을 일으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 일도 본 적 없다는 듯.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한편의 싸움이 끝나 있었다. 불필요한 증언도 쓸데없는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시장의 질서가 다시 자리를 잡은 것뿐이었다. 시장의 끝자락에 경찰차가 멈춰섰다. 번쩍이는 파란 불빛이 자갈치 골목을 물들였지만 상인들은 무심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고등어를 정리하는 손길, 건어물을 쓸어 담는 움직임, 툭툭 손에 묻은 물기를 터는 몸짓. 그 속에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연대감이 녹아 있었다. 경찰이 급히 뛰어들어왔을 때 민호 씨는 이미 무너진 채구로 서 있었다. 주먹은 힘없이 풀어졌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경찰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굳은 채 땀만 흘렸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고 결과는 명확했다. 순자 씨는 뒷걸음질 치는 민호 씨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눈을 맞췄다. 숨겨진 과거와 버텨온 세월이 모두 스며든 눈빛이었다. 두려움을 넘어 존경까지 끌어낼 수 있는 말 대신 존재로 압도하는 힘이었다. 덕배 씨는 방망이를 슬그머니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에 힘을 빼고 흙 묻은 바닥을 툭툭 털었다. 그 모습은 말하듯 했다. 여기까지다. 이제 싸움을 끝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 더 이상 젊은 혈기를 상대로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민호 씨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경찰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주변을 둘러봤지만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모두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싸움의 순간을 보지 못했다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시장은 외부의 법보다 오래된 의리가 지키는 곳이었다. 민호 씨는 경찰에게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순자 씨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던 뼈저린 굴욕과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순자 씨는 담담했다.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심장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일렁였지만 꾹 눌러 담았다. 민호 씨가 끌려간 뒤에도 시장은 여전히 침묵했다. 고요한 가운데 갈매기 울음소리만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자 씨는 천천히 고등어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칼을 다시 쥐고 손질을 시작했다. 무심하게, 평범하게. 손끝에서 칼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덕배 씨는 무너진 생선 상자들을 주워 정리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가만히 중얼거렸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지나가는 바람처럼 시장 골목을 스쳐갔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질서와 이제 막 발을 들이려 했던 신흥 세력 간의 충돌. 그리고 결국 이 시장은 살아남은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칼날이 비추는 조각난 빛 속에서 짧은 숨을 고를 뿐이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리게 아팠다. 다시는 들지 않으려 했던 칼을 다시 꺼냈다는 사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하지만 동시에 이곳을 지키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흩어진 생선 비늘 위로 저녁 햇살이 부서지듯 떨어졌다. 빛나는 것들과 잊힌 것들이 공존하는 골목. 순자 씨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골목을 지킨 이가 누구인지, 그 숨결 하나가 이곳을 다시 살아 숨쉬게 했다는 것을. 자갈치 시장의 골목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 속에 잠겨 있었다.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늦은 오후 햇살이 파리한 생선 비늘 위에 흩어지고 젖은 바닥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움직였지만 눈빛은 하나같이 순자 씨를 향하고 있었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순자 씨는 칼을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무심한 듯 천천히, 그러나 그 손끝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서려 있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칼자루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 젊은 시절 수십 번 넘게 쥐고 흔들었던 그 칼. 땀과 피와 고집이 스며든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며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민호 씨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무력한 분노만을 품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순자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치기 어린 자존심 하나로 모든 것을 걸고 덤볐던 그때 아무도 자신을 말리지 않았다. 순자 씨는 안다. 이 세계가 얼마나 차가운지 또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덕배 씨는 건어물 더미 옆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피곤함이 번졌다. 싸움이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우리도 늙었구나. 순자 씨와 덕배 씨 둘 모두 알았다. 칼을 다시 꺼내든 순간부터 끝은 없다는 것을. 피하지 못한 책임이 다시 어깨를 짓눌렀다. 시장 사람들은 속으로 울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생선을 다듬고 건어물을 정리했지만 가슴속은 울퉁불퉁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었다. 살아가는 이유였고 지켜야 할 터전이었다. 그 터전을 위해 다시 칼을 쥔 순자 씨를 보며 모두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민호 씨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경찰에 이끌려 끌려가면서도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처절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싸움이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 순자 씨는 그런 민호 씨를 바라보며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무언가를 말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시장 골목을 휘감아 돌며 바닷물 냄새와 생선 비린내를 섞어 퍼뜨렸다. 순자 씨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푸른 하늘 아래 이 작은 세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이 칼을 쉽게 들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싸움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무리 다짐해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끝났네 덕배 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둘은 알았다.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라는 것을.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다. 오늘만큼은 시장을 지켜냈으니까.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며 골목을 붉게 물들였다. 순자 씨는 생선을 들고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웃었다. 쓰디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곳을 지키겠다는,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살아남겠다는 다짐. 그 순간 시장은 다시 살아났다. 생선 냄새, 사람들의 수렁거림, 파닥거리는 갈매기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순자 씨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한 손에는 무심히 쥔 칼이, 다른 손에는 살점이 단단한 고등어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바람에 젖은 앞치마가 펄럭였다. 저 멀리 경찰차에 실려가는 민호 씨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땅바닥에 흩어진 생선 비늘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골목에는 아직 바다 내음이 가득했다. 이곳이 자신의 터전임을,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다시 마음 깊숙이 새겨졌다. 덕배 씨는 무너진 건어물 박스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숨결에는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오랜 세월 쌓였던 불안이 일순간 무너진 느낌. 싸움이 끝났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자갈치 시장이 다시 지켜졌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 숨결을 느끼며 순자 씨도 가볍게 칼을 칼집에 넣었다. 그러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칼을 들던 순간 심장이 울컥거리며 뛰던 그 감정. 잊고 있었던 본능이 고개를 들던 그 짜릿한 순간. 그 본능은 달콤하면서도 서글펐다. 다시는 이런 순간을 만들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을 비웃는다. 그래서 순자 씨는 조용히 웃었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씁쓸하고 단단하게. 시장 어귀에서 경찰들이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아무것도 못 봤다. 생선 정리하느라 바빴다. 몰라 해. 상인들의 입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던지던 경찰도 곧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다. 결국 경찰은 민호 씨 일당만 태운 채 시장을 떠났다.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엎어진 생선, 깨진 대야, 흩어진 스티로폼 조각들. 그 모든 흔적을 말없이 치우는 그들의 손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감정이 순자 씨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다. 덕배 씨는 순자 씨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앉았다. 건어물 꾸러미를 주워 담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평범하게 살자. 그 말에 순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처럼 깊고 조용한 동이었다. 평범함이란 말이 이렇게 간절할 줄 몰랐다. 이제는 정말로 생선과 함께, 바람과 함께 고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작은 생선 가게, 삐걱거리는 나무문, 갯내음 섞인 바람.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오늘 이 골목에서 일어난 일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었다. 비록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그날의 침묵은 말보다 강하게 남아 있었다. 순자 씨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등어를 들어 올렸다. 칼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다시 손질을 시작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생선의 차가운 감촉이 생생했다.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고집이,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에는 다시 평범한 소음이 번지고 바람은 생선 비린내를 실어 바다 쪽으로 흘려보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작은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괜찮았다. 순자 씨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범한 하루를 위해 또다시 묵묵히. 자갈치 시장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지럽게 흩어졌던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았고 상인들의 발걸음은 다시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눈빛 속에는 경외와 감사 그리고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평범한 하루를 되찾기 위해 누군가가 다시 칼을 들어야 했던 현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며 작은 라디오를 틀었다. 물기 어린 손으로 생선의 비늘을 벗기고 칼끝으로 뼈를 따라 움직였다. 손끝에 전해지는 생명의 감촉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시장 골목을 채우는 소음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 무심한 듯 건네는 인사 속에 담긴 존경과 미안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건드렸다. 덕배 씨는 여전히 건어물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연기가 허공으로 퍼지면서 덕배 씨의 얼굴도 잠시 흐려졌다. 우리가 지킨 거 맞지? 조용한 뿌듯함과 함께 덕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도 대놓고 칭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오늘 이 시장을 지켜낸 것이 누구였는지. 민호 씨는 구속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장 주변에서 벌인 여러 협박과 폭행 혐의가 쌓였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씁쓸한 조롱과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젊은 혈기 하나로 세상을 뒤엎으려 했던 시도가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모두가 깨달았다. 순자 씨는 여전히 담담했다.
민호 씨가 받는 처벌에도 시장 사람들의 변화한 눈빛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슬픔이 스며들었다. 세상이 변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보호해야 할 터전은 늘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방식은 생각보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순자 씨의 가게 앞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다. 익숙한 얼굴들이 생선을 고르며 웃었고 어린아이들이 고등어를 들여다보며 깔깔거렸다. 그 모든 평범한 풍경이 순자 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덕배 씨와 순자 씨는 종종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젖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어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았다. 오늘이 얼마나 값진 하루인지를. 그리고 이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들었던 자신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순자 씨는 조용히 가게 문을 닫았다. 낡은 자물쇠를 채우는 손길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가슴 깊이 맺혀 있었다. 순자 씨는 가게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젖은 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꿈이라는 것을. 오늘의 싸움은 단순한 승리나 복수가 아니었다. 삶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었다. 순자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일이 와도 다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골목 끝까지 묵묵히 지켜내겠다고. 바다는 여전히 넘실거렸다. 물비린내와 함께 섞여드는 바람은 따뜻했다. 자갈치 시장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어둠이 시장 골목 깊숙이 내려앉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렸다. 불빛 하나 없는 밤바다 너머로 자갈치 시장은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순자 씨는 마지막 고등어 한 마리를 손질하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칼끝에서 떨어지는 생선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 반짝임 속에서 삶의 흔적과 다짐이 겹쳐졌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다시는 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의지로 다가왔고 예전보다 더 자주 순자 씨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순자 씨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불필요한 말은 줄였고 대신 고등어 뼈를 자르는 손끝으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덕배 씨와의 우정도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두 사람은 더 자주 함께 늦은 저녁을 나눴고 같은 시간에 시장 문을 닫았다. 덕배 씨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다. 이제 우리도 늙었지. 그 말에 순자 씨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늙은 우정 안엔 너무도 많았다. 민호 씨는 한동안 시장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조직의 이름은 더 이상 시장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점차 평범한 장사에 집중했다. 경찰이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시장은 하나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순자 씨에게 보내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칼을 쥔 손에도 주름이 깊어졌다. 그러나 순자 씨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날카롭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단단한 시선이었다. 그 눈빛은 이 시장을 감싸고 지키는 가장 강한 울타리였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해. 난 그냥 생선이나 팔거든 예.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시장 전체를 다시 울컥하게 했다. 누구도 더 묻지 않았다. 모두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 새벽이면 물에 젖은 손으로 생선을 받고, 낮에는 고등어를 다듬고,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고 뒷골목을 걸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기억은 조용히 가슴에 묻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 씨는 문득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바다로 흘려보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시장 전체가 그 소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바람을 말없이 응원하고 있었다. 그날의 전설은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남은 것은 평범함의 소중함과 지켜낸 터전에 대한 단단한 애정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씨처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들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처럼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